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 조선에 대한 이야기 깊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또 연구원님 오셔서 그런지 조선주가 그래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자세하게 풀어볼게요. 새해 들어서 신조선가 그리고 중고선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연말에 저희가 좀 성약이 되거나 이런 매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었었는데요. 연초가 되면서 작년에 좀 찔끔찔끔 나오던 그런 저가 수주 물량이 다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가를 좀 높게 부른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그 선주들이 좀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성약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지수가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지금은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대형 컨테이너선이 이번 주에 굉장히 대폭 오르면서 네. 한 주 만에 거의 20%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성과 상승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이 같은 부분들이 실적에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 일단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3분기까지 모든 조선업체가 아직 흑자 전환하는 데는 좀 실패를 했었는데요. 네. 마지막까지 흑전을 하지 못했던 현대미포조선까지도 이번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1, 2, 3, 4분기 중에서 3분기가 가장 영업일수가 모자란 분기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4분기는 이제 영업일수가 좀 상대적으로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매출액 자체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저희가 이런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좀 가장 좋은 분기에 해당이 되고 저희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비싼 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진 개선 추세가 이제 이번 한 분기에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지난해 이 국내 조선사들의 신규 수주가 22년도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주가의 영향은 또 어땠을지도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1년을 정점으로 해서 21년 대비 22년도 줄고 22년보다 23년도 줄어드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3년의 수주 추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21년과 22년은 이제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였었긴 했지만 조선업체들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주가 나온 2년이 이제 그 연속적으로 이어진 상태이고 작년에는 우리나라 조선소 같은 경우 모든 업체가 다 초과 달성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1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시장은 어쨌든 더 많은 수주를 받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주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거에만 좀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사실 매년 저희가 수주 목표를 계속 초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잔고는 계속 쌓이고 지금 발주를 하는 건데 한 5년 뒤쯤 인도받게 될 그런 선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계약 상대방에 대한 리스크를 저희가 다 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잔고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주가는 확실히 좀 반응을 했었죠. 저희가 네. 작년 같은 경우 2분기에 그 주가 추이가 가장 좋았다가 상반기에 너무 수주가 이제 쏠려서 나오다 보니까 23년 수주 시장 자체가 상반기로 피크아웃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 맞아요. 많이 하셨었고 저희가 3분기 그래서 좀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11월 전후로 해서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조선 업체들이 이렇게 수주를 적게 하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받았던 고가 수주 물량을 점점점 건조하면서 일부분이긴 하지만 차근차근 흑자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나서는 11월부터 조금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고 좀 올랐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운 해가 또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올해 수주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제 수주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매분기 실적이 저희가 나올 때마다 이러한 흐름이 좀 유효하게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올해 수주에 대한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건 아무래도 작년 2분기가 제일 좋았고 그 좋았기 때문에 3분기의 타격감이 조금 더 컸는데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치가 나왔습니까? 저희 연중 흐름 자체는 저희는 좀 상고하저로 보고 있는 편이고요. 네. 이제 만약에 상반기에 그렇게 수주가 많이 쏠려서 저희가 올해로 목표로 했던 것들을 상반기에 만약에 조기 달성한다라고 하면 하반기 분명히 열심히 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수주보다는 확실히 실적 장세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과연 2010년보다도 더 좋았던 ROE를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뒤로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해소할 만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어닝 시즌은 주가에는 많이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주 목표 자체는 분명히 올해 작년 대비해서 다들 낮춰서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주 잔고를 줄이지 않는 정도 수준, 1년치 매출과 거의 근사한 수준의 이제 수주 목표치를 제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선 업체들도 굳이 리스크를 크게 지면서까지 수주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조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수주보다는 오히려 실적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한 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가에 대한 이야기와 접목시켜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게요. 유가가 약세인 상황이지만 이 중동 긴장감이 폭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유가, 조선주와의 상관관계 어떤 시각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해운에서 바라보는 유가가 됐건 아니면 해양 플랜트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유가가 되었건 유가는 높을수록 조선업체한테 그렇게 나쁜 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운에서 유가가 높아지게 되는 경우는 이제 경기의 바로미터의 역할을 유가가 할 때 네. 그렇다는 건 경기가 좋으면 물동량이 많아질 거니까 배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네. 볼 수가 있고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는 한국이 특히나 많이 만드는 해양 플랜트가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설비를 많이 만듭니다. 시추가 되었건 생산이 되었건.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유가가 높을수록 그런 깊은 바다에 대한 개발 행위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거의 10년 가까이 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신규 설비가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려면 해양에 대한 개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유가가 높아질수록 조선주에 대해서 조금 진중하게 보는 게 낫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코로나 때 가장 필요 없는 화물 중에 하나가 기름이거든요. 비행기도 안 뜨고 공장도 맞아요. 안 돌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는 유류 수요 자체가 지금은 마이너스 국면으로 가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머니와 관련된 조선과 관련된 그런 수주 플로우는 앞으로도 아마 24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내려가는 게 조금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해도 좋을까요? 너무 과한 급락이라고 한다면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투자 계획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그 구간대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로 정말 적용해도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유가에 대한 방향성까지 함께 조선주 접목해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부진했던 조선주 상반기에는 과연 이런 모습이 지속될까 이러한 여부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요. 연구원님의 투자 전략 그리고 최선호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저희는 첫 주에 선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선주들도 한정적인 자리를 먼저 잡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주 흐름이 상반기에 굉장히 잘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사는 게 가장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어차피 작년 3분기부터 많이 조정받아 있어서 지금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어닝 시즌 기다리시면서 지금 차근차근 늘려가시는 거 굉장히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주를 잘하고 실적이 잘 나올 것이 이제 명확한 상황에서 저평가 받는 업체를 보자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실적이 지금 가장 좋을 수 있는 업체는 현대사무중공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여전히 저희 최선호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일머니랑 관련된 네. 조선 관련 기업들이 조금 이제 10년 만에 돌아오는 수주 사이클에서 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삼성중공업도 조금 차선호주 격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가장 좋아질 저평가될 기업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선호주로 꼽혔습니다. 기자재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선기자재는 실적,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선 업체들이 점점 비싼 배를 만드는데 그 배에 들어갈 비싼 기자재를 먼저 납품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선 업체들의 실적 개선 폭보다 기자재 업체들의 실적 개선 속도나 폭을 더 빨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주가 퍼포먼스 자체도
조선 업체들보다는 기자재 업체가 네. 좀 더 우수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계속 친환경 얘기가 나오다가 올해 이제 2분기에는 CII 등급이라고 하는 그런 탄소 집약도 지수가 실제로 확정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친환경 설비를 가지고 있는 배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엔진사에 대한 경쟁력이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기자재 쪽에 그러한 이유로 아무래도 계속해서 비싼 배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먼저 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동일한 의견이었습니다. 넘어가서 해운주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오늘은 일단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홍해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운임이 상승하자 최근 해운주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재료 어디까지 해운주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모든 해운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운임이 공통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말과 지지난 주말에 확인했던 거는 컨테이너 운임이 막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확인을 했지만 실제로 수에즈 운하는 탱커도 통과하고 벌커도 통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BDI도 월드스케일도 다 강해야 되는 부분인데 컨테이너가 특별히 더 이렇게 반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장은 상위 업체가 공급 조절을 하고 담합을 하는 구조가 어느 정도 통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땐 이제 지금 이렇게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운임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은 이제 올해 3월부터 적용하게 될 이제 2024년 운임을 조금 최대한 덜 내려간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자 하는 해운사들의 좀 의지가 반영이 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장기 운임에 적용이 되려면 SCFI만 오르는 게 아니라 CCFI가 같이 따라서 올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단기적으로 반응한 것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 리스크가 이 해운의 업계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수요와 공급 자체의 그런 펀더멘털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인 영향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이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HMM 관련된 이슈로 또 계속해서 시장이 거론될 때 쓰셨던 리포트를 바로 보기도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개인적으로 이러한 매도 리포트를 쓴 배경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해운은 그러니까 운송주에 해당이 되고요. 그쵸. 운송업체들을 저희가 운임이 올라갈 것이면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닌 경우에는 사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올해 굉장히 많은 컨테이너 섬이 인도가 될 예정입니다. 한 500척 가까이 인도가 되고 300만 TEU 이상 인도가 될 예정인데 역대 가장 많은 수치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인도되기 시작한 게 작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예정이고 수요보다 당연히 더 많이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임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의 논리상으로 저희가 더 오를 거라고 보기는 지금 일단 어려운 상황이고 네. 저희가 이 와중에 이제 글로벌 피어들 대비해서 훨씬 더 그 뭐 저평가 상태이거나 이러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갭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뭔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인에 해당이 되었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네. 아직 매각되기 이전 상황이 이제 끝나버리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도 좀 주가 상승 요인의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으로 HMM에 대한 리포트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조선 그리고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